늦은 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온 힘을 다해 이웃을 향해 짖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이른둘 할머니와 진돗개의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채널에 재미있는 사연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닷바람 짭짤한 남녕 마을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3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제 곁을 떠났지요. 젊었을 때는 생선도 팔고 새벽엔 미역도 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아 집 한 칸, 밭 한 떼기 지켰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더군요. 어느 날 대문 앞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도톰한 꼬리, 맑은 눈빛, 귀끝 하나가 살짝 접혀 있었어요. 목에는 해진 빨간 천 조각만 달랑 매어 있었고요. 굶었는지 갈비뼈가 보였지만 어딘가 기품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놈, 어디서 왔노? 배가 고팠제. 문을 열자 걔는 두 발짝만 들어오더니 부엌 문지방에 앉았습니다. 함부로 안 들어오겠다는 듯이요. 예의 바른 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백구라고 불렀어요. 흔한 이름이지만 좋았습니다. 제 그림자가 되어 주었지요. 새벽이면 장화를 물어다 주고 저녁이면 온돌돌을 꺼내 제 발목에 척 얹어 주었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알아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요. 할매, 저 진돗개 눈빛 봐라. 영물이다. 영물. 봄비 내리던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번지르한 구두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도시 사람. 땅 보상 상담을 한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인지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안경까지 쓰고 있어서 더 그랬지요. 그런데 백구가 그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백구를 달랬지요. 왜 이러노? 백구야. 손님이시다. 사내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백구에게서 눈을 못 떼더군요.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백구네요. 사나운가요? 사납진 않아요. 사람 가리는가 봅니다. 그 사내가 서류를 보여주는데 백구가 계속 그의 손끝을 따라다니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짖는 겁니다. 부엌 바닥 쌀독 옆이 축축하고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전날에는 분명 말끔했는데요. 백구가 그 자리를 긁자 라이터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낯선 로고가 박힌 라이터. 한쪽에 S자 모양 흠집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내 쪽을 돌아봤어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거 손님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제 건 아니에요. 사내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S자 흠집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백구가 제 팔을 물고 끌어내는 거예요. 백구야. 놔라. 할머니 목말라. 백구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제 발등을 탁탁 차며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탄내가 나더니 꽝 소리와 함께 부엌에서 불길이 솟았어요. 백구는 잽싸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웃집을 향해 지저댔지요. 이웃들이 달려와 불을 껐을 때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저는 그 불 속에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의 빛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저는 그 라이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S자 흠집을 보니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 뜨기 전 우리 집 헛간을 털던 건달이 있었습니다. 상길이라는 놈이었지요. 남편에게 혼이 나고 동네를 떠나며 언젠가 갚는다고 소리치던 그 놈. 그놈이 이런 비슷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는 마루라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남편이 데려온 귀 한쪽이 살짝 접힌 아이. 마루가 상길이를 몰아붙였고 그는 물려서 종아리에 흉터를 얻었지요. 설마 그 상담원이 상길이었을까? 30년이 흘렀습니다. 양복에 안경, 번지르한 구두.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밤에 물이 났다면서요? 큰일 날 뻔하셨네. 그런데 이런 집은 더 위험합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그때 백구가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떼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냄새를 맡았습니다. 휘발유 냄새. 구두 틈에서 아주 약하게요. 부엌 바닥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사내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쉬운 길로 가자고요. 그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도시 사람 흉내를 내지만 속에서 나오는 건 옛날 그 건달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상길이지? 사내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흔들렸어요. 귀를 잡아당기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양복 차려입고 왔구나. 우리 집 땅 노리고. 노인네가 촉이 좋네. 아우, 재수가 없으려니.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라이터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날 밤 바람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백구는 낮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어스름 속에서 창문이 조용히 들썩이더니 누군가의 손이 안으로 뻗어 들어왔습니다. 백구가 날아갔습니다. 그림자와 뒤엉켜 구르고 아! 하는 비명이 들렸지요. 다행히 순찰 돌던 청년이 뛰어들었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불빛에 드러난 얼굴, 상길이었습니다. 30년 묵은 원한을 품은 그 옛날 건달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이 그의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휘발유통, 신문 뭉치, 그리고 제 집 주변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 몇 장은 불나던 그날 대낮에 찍은 것이었어요. 땅 보상 상담원으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왔고 그날 대낮에 부엌에 기름을 뿌려뒀습니다. 저녁에 불을 지르려 했던 거죠. 할머니가 타 죽으면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경찰의 설명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상길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 개놈 때문에 제대로 털지도 못하고 쫓겨났지. 이 종아리 흉터를 보면서 언젠가는 되갚아주려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게 새끼 때문에 망했네. 젠장. 피로 이어진 운명.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백구의 귀, 마루처럼 한쪽이 접혀 있었어요. 목에 빨간 천조각, 마루의 목줄도 빨간색이었지요. 저는 장롱에서 남편이 남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용 호루라기와 마루의 낡은 목줄, 빨간 천의 결이 백구의 그것과 같았어요. 백구는 상길이의 종아리 흉터를 보자마자 온몸에 털을 세웠습니다. 30년 전 자기 어미가 물었던 그 사람. 냄새로, 본능으로, 피로 기억했던 겁니다. 혹시 내가 마루의 새끼였느냐? 백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제 손등에 코를 갖다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상길이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양복 입고 안경 쓰고 개발 상담원으로 위장해서 돌아왔지요. 제가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 땅이나 싸게 차지하려 했던 거죠. 불을 지르면 겁먹어서 땅을 팔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면 그냥 타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백구가 있었습니다. 마루의 피를 이어받은 백구가. 일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부엌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백구가 감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루가 즐겨 눕던 바로 그 자리. 백구가 작은 철제 상자를 파냈습니다. 녹슨 군용 탄약 상자였지요.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마루가 찾아주면 내 뜻이야 여겨라.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혼자 남아도 겁내지 마시오. 이 집이 바람을 막아주고 감나무가 제때 열매를 줄 거요. 나와 마루가 지키던 거. 언젠가 마루의 피가 이어받아 다시 지킬 것이오. 그러니 개발이니 뭐니 해도 떠넘기지 말고 당신 편한 날까지 여기 사시오. 그게 내 마음이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내주었어요. 오래된 바닷바람 냄새, 밤 냄새, 깨의 체온이 가슴을 데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루의 피가 다시 왔고 저를 지켰습니다. 2번이나요. 이제 백구는 제 하루의 일부입니다. 밤이면 대문, 부엌, 장독대, 감나무 밑을 4번 돌고 마지막엔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대문털을 꼬리로 훑고 제가 신을 신으려 하면 코로 밀어 맞춰줍니다. 그 모든 행동이 말이 됩니다. 괜찮다. 오늘도 하던 대로 하자. 내가 곁에 있다.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감나무는 제때 열매를 주고 집은 바람을 막아주고 개는 우리를 지키네요. 백구가 그 말을 들으면 어김없이 제 무릎에 턱을 얹어요. 저는 그 턱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접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 목숨을 2번이나 지켜준 집과 개를 돈으로 어찌 바꾸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한 생명이 우리를 세상 끝에서 붙잡아 줍니다. 아직 가면 안 된다 하고요. 저는 그 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제 곁에는 충직한 진돗개가 있습니다. 제 목숨을 2번 살린 아이가요. 그리고 그 아이의 등 뒤에는 30년을 이어온 충성이, 피로 물려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머니와 백구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